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규 전 부장의 회고록 내용을 반박하는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모든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씨가 노 전 대통령 회갑 기념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남녀 시계 한 세트를 전달했고 노부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청와대 관저 만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야, 박 회장 지난번 보낸 시계가 번쩍번쩍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아니다.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선물한 건 맞는데 친척에게 맡겼고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알았던 시기는 이전에는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바로 폐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시계를 받았는지 시계가 어떻게 했는지는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보시죠. 그리고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미국의 주택 구입 자금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권 여사가 아들이 낡은 아파트에 산다라면서 집을 사주려면 10억 원 정도가 든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해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겸연쩍게 웃으며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라고 이인규 중수부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은 사실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상문 비서관이 특활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게 있는데 이게 단독 법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정상문이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해서 특활비를 모아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함께한 것은 아니라 오랜 친구인 정상문 비서관이 알아서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긋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왜 분위기가 뜨겁다고 말씀하십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시오. 검찰 수사에 속속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합시다. 100만 달 자, 최병우 위원님, 일단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노무현 재단과 함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진술이 완전 엇갈립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이 사건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퇴임 후에 알았느냐는 거거든요. 네. 노무현 재단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재임 중에는 몰랐다고 몰랐다.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시계 100만 달러 이 이제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그거를 재임 중에는 몰랐다는 것이고 나중에 퇴임 후에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게 노무현 재단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은 아니다. 재임 중에 알았다. 근데 알았다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네. 그다음에 노건평 씨 진술.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이미 그 실토를 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밖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박연차 회장과 노건평 씨의 진술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두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시계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006년 9월입니다. 그게 2006년 9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환갑이었습니다. 환갑 기념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환갑 기념으로 노건평 씨, 이거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씨 처한테 줬다고 하고 노건평 씨 처가 2006년 9월 27일 청와대에서 아마 환갑 기념 가족 모임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노무현 재단 주장대로라면 네. 환갑 기념으로 받은 것을 노건평 씨 처가
1년 5개월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퇴임 후에 줬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권양순 여사는 퇴임 후에 그 시계를 받아서 또 한 1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연차 회장이나 노건평 씨 진술 외에도 네. 그게 상식적으로 회갑 기념으로 받은 거를 회가 한참 지날 때까지 다 얘기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거 네.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일단 14년 전에 서거하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이걸 들춰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가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서거라는 엄청난 일인데 그 당시에 어떤 사실, 진실, 시체의 진실 이런 것은 그래도 밝히는 게 맞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권양수 여사랄지 그 시계에 아니면 뭐 140만 달러, 그때는 이제 600만 달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시에 검찰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몰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결국 받은 건 맞다는 거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액수의 차이는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죠.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퇴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으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물을 수가 없죠, 책임을.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또 뇌물죄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재단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2차 가해냐 아니냐 거기에서 약간 초점이 있다가 지금 약간 진행 방향이 진실은 뭐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인규 전 검찰 중수부장의 어떤 이 내용을 딱 보면 박연차 회장하고 그다음에 노건평 씨가 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다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스폰서로 알려졌고 없는 얘기를 꾸밀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됐건 국민이 됐건 서로 진실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 합의해서 그 당시에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네. 공개를 해버리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이인규 전 부장이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이 전 부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뭐 네, 위조하고 고소할 해서 거다. 고소한다 이런 보도들 막 내고 있는데 네, 그건 오보입니다. 다 오보가 아니라 다 가짜 뉴스예요. 그 무슨 법에 호소해서 더더군다나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다 이 사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짓을 어떻게 해요? 법무부 장관부터 다 이인규 씨하고 비슷한 분들이 대통령부터 싹 다 있는 검찰에 지금 뭐하러 갖다 주겠어요? 지금 밝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그 검찰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유 전 이사장의 입장이었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의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또 양산에 있는 그 비서관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참담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네 양아치가 시비를 걸면은 그냥 말 안 섞는 게 상체가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도 그렇고 양산의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진실 공방을 하기 위해서는 진위를 밝혀내려면 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 이인규 전 그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네. 상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사안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은 보도가 되었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그리고 당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 아닙니다. 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뭐 진술과 본인들이 추정하는 뭐 유죄 추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 회고록의 내용에서도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과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한 범죄다. 몰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부분들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로서 당시 갖고 있던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사실은 고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수부장의 주장처럼 이인규 전 변호사의 주장처럼 뭐 본인은 마치 이것이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라는 일종의 자기 변호의 형식으로 책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당시에 또 이제 저 책에는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지침을 세웠고 네. 실제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화가 와서 네. 일종의 압박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에 좀 대대적으로 공표해서 망신을 줘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당시 이 사건이 국민들의 좀 분노와 슬픔을 샀던 이유는 피의 사실이 제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언론에 공표가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이미 상당히 실추된 상황에서 전 이렇게까지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이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과 역사에 근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 아마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을 낸 것으로 가름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뭐 고소를 하거나 하는 건 사실 유가족들이 결심을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그 부담까지 지우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재단 측의 입장문으로 가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화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판단을 받지 못한 사안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떳떳할까 하는 의문은 들어요. 정말 떳떳하다면은 민주당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고인의 명예도 걸려 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권양숙 여사나 또 아들의 문제도 걸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 아들이나 권양숙 여사는 본인의 남편이나 본인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됐다면은 정말 떳떳하다면 법적으로 다퉈야죠. 근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때 당시에 변호사였잖아요. 네. 변호사였다면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모든 사안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 알고 있고 또 본인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였기도 하고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올바른 목소리가 있다면 내야죠. 그 모든 것이 저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인규 씨가 지금 이 책을 내는 의도 자체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순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 뭐 어떤 사실을 내가 역사에 뭔가 내보이겠다. 이미 재판에서도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이미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인이 되셔서 공소권이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은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방식으로 뭐 말하자면 공소장에나 쓸 수 있는 주장들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냐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왜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지 않냐면 이인규 씨의 저희가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 도가 깔려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하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변론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시에 이명박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가서 이미 정해놓은 모욕 주기 위한 수사를 한 겁니다. 박연차 전 회장, 통일실업 회장 자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는요. 정말 30년 이상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시계나 뭐 금액, 달러 이런 부분들은 대가성 없이 말하자면 준 것이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마치 검찰이 대가가 있는 것 마냥 모욕 주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고 노무현 재단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인규 씨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잘못이 있는데도 그거를 덮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제 나름대로 파악한, 물론 이게 그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책으로 나중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왜 이걸 책으로 남겼을까 하는 부분은요, 잘 아시다시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무슨 지금에 와서 무슨 검찰 국가가 됐으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민주당 진영의 그 어떤 공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납니다. 그렇죠? 그게 부제로 그걸 단 이유가 바로 그런 항변을 하고 싶었다. 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또는 유족 측이 이거를 그 고발 또는 고소를 못하는 이유는 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못하냐면 영상 녹화, 그다음에 다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박연차 회장의 진술서, 노건평지 진술서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 고발을 해서 이게 수사에 들어가면 그거 다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결은 안 받았지만 그 진술서가 다 공개됐을 때 오히려 그 부메랑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진실을 이제 가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제 진실이 가려지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네네. 봐요. 그런데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말이 정말 거짓이냐, 네. 아니면 노무현 재단의 주장이 사실이냐. 굉장히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거 완전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민주당도 진실을 밝히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기가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과거사위원회를 꾸려서 네. 이걸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서 뭐가 진실인지를 한번 밝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국가적인 분열이랄지 국민 분열이 있을 게 아니고 네. 어떤 진실을 밝혀서 종지를 한번 찍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그리고 이인규 전 부장의 이 회고록 논란에 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도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연일 소환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 김근식 교수도 여기에 맞받았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진보 언론하고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더글로리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용서? 누가 누굴? 난 잘못한 게 없어, 동인아. 잘못한 게 없어?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걔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지나게 지내는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그 엄마가 응?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김근식 전 교수, 김근식 전 실장도 함께 더글로리를 인용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굳이 이인규 회고록을 더글로리에 비유한다면 이인규가 박연진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가 박연진이다. 당시 시계와 달러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민주 진영의 데모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글로리라는 저 극을 가지고 지금 뭐 그게 누구냐, 뭐 박연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죠. 네. 견강부회이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김근식 그 전 실장은 또 반박을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건 상황이 다르고요. 어차피 이거는 범죄 혐의의 그 안에 있는 사실관계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까 뭐 국정조사 얘기도 하시고 뭐 이랬는데 민주당 국정조사 아마 제안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민주당인가요? 아니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인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이거를 무슨 그 더 글로리라는 그런 그 연속극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경강부입니다. 알겠습니다.